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시죠? 이 현장에 뜨거운 또 공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9월의 가을을 역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만난다는 것은 늘 언제나 좀 설레이고 기쁜 또 마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역시 그렇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 찾아온다면 이 멋진 경주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또 일일까요?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기쁜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자, 그럼 지금부터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귀한 시간에 와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인사를 직접 나눠야 하지만 오늘 원활한 진행 관계상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 자리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어른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와,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뵈니까 좀 뭉클한 마음도 드는 것 같고 좀 감동적인 또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시다니, 열정을 더해주시다니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더욱더 의미 있게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이펙은 1989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의 증대를 위해서 설립이 됐죠. 현재는 총 21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2005년에 대한민국은 에이펙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2025년도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을 유치하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경주 그리고 경상북도의 새로운 희망의 도약점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개회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개회사는 지방시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개회사 말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우루과이 가는 나라를 갔습니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구본에서 못을 딱 찌르면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그 갔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무히카 하는 분인데 그 당시 75세더라고요. 그런데 깜방도 가고 뭐 이래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던 분인데 중국 역사를 공부했다. 중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코리아는 전립 자체가 기적이다. 중국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리아는 없어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존립을 하느냐. 그 자체가 기적이다. 코리아를 존립하도록 만든 데가 어딥니까? 경주지요, 경주. 신라가 삼국 통일 안 했으면 코리아는 없습니다. 그때 나당 연합을 해서 당나라와 같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통일을 하려 했는데 당나라가 안 나갑니다. 668년에 고구려까지 다 흡수했는데 당나라가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통째로 먹으려고. 주변은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신라에서 어디서 남양주, 지금 매초성이라고 하는 매초성, 그때는 남양주입니다. 거기서 675년 10월 23일 날 대판 붙어서 그 사람들 싹 멸망시켜가지고 676년 이듬해에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675년 10월 23일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23일이 경북 도민의 날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경북 경주, 여기서 세계에서 알리는, 지금 한류가 세계에서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나가면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 배우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 한류의 뿌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류를 찾아오는 21개 나라 정상들한테 한류의 뿌리를 보여줘야 되지, 신생도시, 장사꾼도시 이런 데 보여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여기 다 나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나라 잘 살게 하고 인근에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고 구미도 있고 산업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이곳이고, 나중에 이희범 장관님께서 개체의라든지 우리가 왜 다른 데보다 장점이 뭐다 하고 나면 돈이 얼마 남는다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경주 아니면 에이펙 할 데가 없다,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주 또 경상북도의 힘으로 반드시 에이펙을 경주에서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반대하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오늘 저녁 때만 윤 대통령이 외국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 올 겁니다. 그 소리 잘 들었다고. 아시겠죠? 저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에이펙 유치위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경주시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의회에서도 예산도 많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이펙은 어디에서? 경주에서. 확실하죠?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경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이제 세계 속의 중심이 될 경주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기념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기념사는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철우 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 든든하죠?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장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왜 2025 에이펙이 경주에 유치돼야 되는지, 우리 경주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유치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포럼을 우리 시사님께서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지편부뿐만 아니라 우리 배한철 경상북도 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경주 유치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데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와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은 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또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 보니까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는데 금방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인구가 25만 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시민 전문의까지 다 서명을 하더라도 25만 4분의 1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하여튼 100만 서명 운동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 오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이범 전 산자부 장관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장관님 정부의 여러 중요한 요직을 다 맡으셨는데 특별히 지난번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그 밖에도 많은 국제 행사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렇게 치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범 장관님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시던 염상국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님들이 다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진단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경주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트남 다낭시의 판티다오 국장님께서 오셔서 작은 소도시 다낭에서 어떻게 APEC 정상회의를 잘 유치를 하고 또 성공적으로 치러진지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논의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박몽용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지도자님들이 다 함께 오셨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인인사 대참여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 소산 박대성 화백님께서 선생님이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APEC 유치하는 광고 영상물을 재능 기부 비싸게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죠? 소 선생님처럼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얼마든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묻던 힘을 다해서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위치돼서 한때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국제도시, 실크로드 문명의 동방 기착지이자 출발지였던 우리 경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믿고요. 우리 시사님께서 또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각계각층 시민과 유관기관, 국내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출발을 합니다. 이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적, 온 시민적 공감대와 의지, 열망이 한 자리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죠. 2025년의 큰 목표를 위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겠죠. 오늘 포럼 또 기조 강연부터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해 열린 의회를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도의장님. 2050 엑스포는 경주에 확실히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 대한민국의 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뿌리를 확실하게 정착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요점이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돈 주는데 입뒤지 말아야 하시는데 경주에 이철우 우리 의장님 이름이 동명이 똑같으니까 또 우리 도에는 우리 박성기 우리 위원장님, 배진석 우리 의원님가 계시던데, 정경민 의원도 없고 황경만 의원도 오셨고, 그 우리 지사님 이야기 내말 들으니까 같이 들었지요. APEC에 대해 가지고 해서는 아끼지 마라 하시네. 돈을 물서리 쓰래. 물서리 쓰고 나면 남는 게 뭐든 남겠지, 그지요? 예. 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기원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북에 잃어버린 경북을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7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70년 이전 돌아가는 것은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 소멸. 정말로 인구가 없으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전부 다가 요즘은 번진이 안 되니까 1+1은 2가 돼야 되는데 제로가 돼버렸어요. 다 같이 우리가
지방시대의 가장 밑거름이 인구입니다. 예. 또 우리 시정 목표도 도정 목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좀 도의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경북을 다시 돌아가는 경북을 만들 것인가. 지방시대, 지방분권시대에 맞춰가지고 자나 깨나 극제하는 것이 지방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돈도 사람도 전부 서울 다 갚았으니까 또 서울 가서는 또 안 내놓습니다. 안 풀고 행정 자체가 그래요. 행정 자체도 뭐 한 개 하려 그래도 모든 법줄을 딱 묶어놔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모든 지방시들을 땡기는 것도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인천, 제주, 부산 무엇을 보더라도 경주가 월등합니다. 우리 반드시 해낼 겁니다. 우리 준하경 시장님 100만 명 서명 운동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에이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어떻게 재조명하느냐 그 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이펙이 성공하면은 경상북도는 다시 발돋움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경북도에서도 60명 도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 정상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가슴에 공기를 불어넣는 이 역사적인 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주와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지사님 돈 노력하면 돈 드릴게요. 방망이 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더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요. 에이펙의 성공 유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주가 새롭게 또 도약할 수 있는 이어서 저희는 또 한 분을 모시고 축사 말씀 듣도록 하죠. 항상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시의회를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철우 경주시 의회 시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경주시 의장 이철우입니다.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님,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기원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경주 발전을 위해 경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이번 행사를 뜻깊게 준비해 주신 준하경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 강연을 해 주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정상회 경주 유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몽룡 에이펙 범시민 추진위원장님과 시도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포럼 패널, 기관단체장 및 시민 여러분들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염원과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열망이 실현되어 반드시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에이펙 정상회의가 반드시 유치되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기원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희망찬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에 카메라 보내주시죠.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계신데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경상북도 우리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담아 2025년 새로운 경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함께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의 경주를 위해서 아울러 태극 토론까지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오늘처럼 현장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안차 요청전을 찾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데요, 이분의 기조 강연을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예정이십니다. 어떤 내용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희범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저희는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이희범입니다. 저는 지금 민간기업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또 어떤 분이 민간기업 대표가 여기 와서 왜 생뚱맞게 그 경주 엑스포를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우선 바로 전에 이제 경북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제 임명을 해줘서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했고, 경북투자유치위원회 유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 5년 지났습니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국제대회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05년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한 거는 기억나지만은 경주에서 에이펙 같은 시간에 에이펙 에너지 광물 장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경주에서 에너지 광물 장관 회의를 했는데, 물론 21개 나라의 장관이 다 왔습니다. 그때 그 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미국 에너지 장관, 멕시코 에너지 장관, 인도네시아 에너지 장관 등등은 정말 지금까지 한 에너지 장관 회의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었다. 경주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런 것을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멕시코 에너지 장관을 했던 사람은 멕시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뒤에 저는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접견실에 앉아가지고 뭐 좀 공식적으로 대하다가 가만 보니까 또 옛날에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 때 그때 에너지 장관이었잖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다시 밀실로 들어와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뒤에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도 에너지 장관을 하면서 에이펙 회의를 잊지 못하고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에이펙, 제가 얘기할 것은 왜 우선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왜 경주가 에이펙, 아까 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주가 에이펙 회의로서 최적지인가, 또 그러면 경주가 에이펙 에너지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주가. 아까 준하경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경주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또 그러면 에이펙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경주는 뭐가 달라지는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달라질 게 뭐냐라는 거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제가 주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배한철 도의회 의장님과 이철우 시의회 의장님도 돈도 흠뻑이 주신다 그랬고, 이철우 지사님과 또 전하경 시장님은 왜 경주냐 그래서 포인트를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돈도 있고 에이펙도 아마 유치되는 건 틀림없고 해서 경주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세계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출장 중에 계십니다만은 해외는 지금 국가별로 지금 연대,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공급망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 인자를 보시면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모여서 의지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모여서 살 수 있어야 되냐. 마찬가지로 국가도 전 세계적으로 UN 회원국이 193개국이고 지금 OECD 아니 월드뱅크나 회원국은 홍콩 같은 나라를 국가로 치면 230여 개 국가가 됩니다. UN 회원국이 아닌 나라까지 합치면 이런 230여 개 국가가 서로 이합 집산을 통해서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역주에서 지금 다자체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고 난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4번 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브리티카나가 영국에서부터 세계 경제 중심축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습니다. 아메리카 가면서 미국은 경제면에서 안보면에서 여러 가지로 미국은 세계 경제 안보 질서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 지금 최근에 안보 동맹이라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스페인의 나토 정상회의에 갔습니다. 어떤 분은 왜 대통령이 하고 많은 일 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까? 나토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토는 소위 그 2차 대전 이후에 1949년에 북대서양 안보조약에서 워싱턴 조약이라고 그러죠. 워싱턴 조약에서 미국이 만든 집단 안보조약입니다. 이런 안보조약의 5조에 보면 나토 조약 5조에 보면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attack against any soil of member countries shall be considered attack them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국 중에 어느 일방에 대한 침략은 전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냉전시대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를린을 반을 하려가지고 서쪽은 미국 군인이 주도하고 있고 동쪽은 소련군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항시 이 베를린 당을 넘어서 서독을 침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을 서독을 침략하게 되면 5조에 의해서 전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즉 서독에 대한 침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미군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토 조약 5조에 의해서 3차 대전이 망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이 나토 조약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안보뿐만 아닙니다. 경제면에서도 소위 FTA라는 이름으로 지역 협정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 관세 동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시장이 있고 경제통화동맹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가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가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가트는 95년 1월 달에 소위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은 이 나토나 가트나 이 결 요약하면 나토는 안보면에서 가트는 경제면에서 무역면에서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모여가지고 서로 통합하고 네트워크하고 협조를 하는 다자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앙숙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이란 이름으로, EU란 이름으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유럽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전성기의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유럽 27개 나라는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이 최근에 EU에서 벗어나면서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브리틴이 엑시트를 한 겁니다. 유럽에서 엑시트하면서 영국은 고립주의를 겪고 있고 영국 경제는, 영국 안보는, 영국 정치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국가와 연대에서 제외될 경우, 소외될 경우에 바로 영국 것처럼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간의 연대가 최근 들어서는 한 개, 두 개 국가가 아니고 복수 국가 간의, 복수 국가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그리고 10개, 20개 나라가 국가 간의 연대를 맺고 있고, 아래 보시면 복수 국가가 아니라 대륙 간에 아시아 국가하고 유럽 국가하고 아시아 국가하고 미주 대륙하고 대륙 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연대를 맺고 있다. 이런 최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서 나프타에서 USMCA를 간 것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54개 나라가 지금 단일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륙 간 협력의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에이펙입니다. 또 에이펙 말고도 아시아 유럽 간에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셈 정상회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최근에는 이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협력이 요즘은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뭉쳐가지고 서로 국가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포괄적 점지적 환대평양 경제동맹이라는 것입니다. CPTPP라고 합니다. 이 CPTPP는 뭐 복잡합니다.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입니다. 범태평양 동반자 동맹입니다. 이 CPTPP는 당초에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몽리를 부리면서 나 CPTPP에서 탈퇴할 거야.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CPTPP에서 일본이 그럼 내가 할 거야. 일본이 주도돼 가지고 CPTPP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회원국은 11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광역 협의체는 RCEP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인데 이것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인데, 이 RCEP은 아까 CPTPP는 일본이 주도한 지역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RCEP은 중국이 주도한 아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기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RCEP은 15개 나라인데 주로 한중일이 중심이 되면서 한중일과 아세안 10개 나라가 중심이 된 것이 바로 RCEP입니다. 이런 그 CPTPP는 일본이 주도한 지역 동맹, 또 RCEP은 중국이 주도한 지역 동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위 나도 한번 안보 동맹을 맺을 거야 해서 새로이 만든 것이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IPEP이라고 그런다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면서 소위 인태 전략, 우리 아시아 전략도 이제는 인태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고 있고, 이 IPEC은 13개 나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 포함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지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CPTPP와 RCEP을 보면 둘 다 가입한 나라도 있고 하나만 가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CEP과 CPTPP와 IPEC을 보시면 공동으로 가입한 나라도 있고 또 단독으로 가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미국이 주도한 IPEC에 가입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한 RCEP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CPTPP에는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세계는 지금 큰 브록으로 보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브록으로 보면 RCEP이란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이 모임이 하나 있고, USMCA라고 해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중심이 된 한 브록이 있고, 그 다음에 EU라는 27개 브록이 하나하나의 브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RCEP과
USMCA,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에 연결된 다리가 바로 APEC입니다. RCEP과 아시아 국가가 EU 간에 놓여 있는 다리가 아셈입니다. 이 아셈은 54개 나라, EU 27개 나라 플러스 아시아 27개 나라, 54개 나라가 멤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에는 환태평양 트랜스 아틀란틱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듣다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의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시안 10개 나라가 또 하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FTA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FTA가 되어 있지만 아주 낮은 단계 FTA, 농산물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형식적인 FTA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개념도, 국가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이런 국가 간의 주권 개념도 EU라는 걸 보십시오. 이 경제주권, 안보주권을 다 제3자에 위탁하는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서로 이합집산을 위해서 이 주권의 개념도 양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 세계입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세계 각국, 여기서 보시는 것은 세계 각국이 사람 인자 것처럼 사람도 혼자서 못 살듯이 나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특히 안보 면에서 우리 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첫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 갔느냐라고 보시면 안보 면에서도 지금 북한의 위협, 뭐 여러 가지 위협을 보면 우리나라 혼자서는 북한하고 겨루기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국을 포함하는 나토 동맹국들, 지금 32개 나라가 나토 동맹국입니다. 스웨덴까지 들어가면 33개 나라가 나토 동맹국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나토 동맹국 일원이 된다면 나토 조약 5조에서 An attack against any soil member countries shall be considered attack them all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토 우리 회원국이 된다면 또 그런 협정을 맺고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면 전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이 나토 회원국이 참전하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다음은 APEC을 보시겠습니다. APEC은 앞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89년 한호주 정상회의 때 우리 측이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당시 아마 노태우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에도 모임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해 11월 달에 호주 수상이 내가 할게 해가지고 호주 수상이 처음으로 캔버라에서 APEC 강요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89년에는 APEC 강요회의가 호주에서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서울에서 APEC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3년 11월 달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제의로 이거 강요들 모임이 아니라 대통령 모이자라고 해서 APEC이 정상회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기업이 대통령 모여서 뭐 하느냐, 기업이도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APEC 비즈니스 회의가 열렸고 APEC 회의가 열렸고 여기 APEC 회원국은 21개 회원국, 뭐 여기 보면 여기 회원국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안 10개국 중에서 4개 나라가 빼고 6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고 91년 서울 강요에서 3중국이 가입해서 중국과 홍콩, 대만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APEC이 21개 나라입니다만 여기에 가입하려고 줄 서 있는 나라들, 가입 희망국은 12개 나라가 나도 좀 APEC에 넣어달라라고 줄을 서고 있는 그 정도로 APEC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93년 이후에 세계 경제 여건도 어려웠지만은 이제 회원국 가입은 잠시 중단하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모라토리움이 끝나면 APEC 회원국은 점점 더 늘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APEC 회원국을 보시면 주로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PEC은 다른 국제회의가 있습니다만 이 국제회의와 달리 가장 큰 특징은 APEC은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라는 것입니다. APEC 21개 나라입니다. 세계 230개 국가 중에서 21개 나라니까 나라 수로 보면 몇 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38%, GDP의 62%, 교역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의 공동체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아까 제가 지역협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아시안 공동체, 유럽 공동체,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네 가지 생산 요소를 자유하자는 겁니다. 네 가지 생산 요소 뭡니까? 상품의 자유도, 자본의 자유도, 서비스의 자유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자유도. 21개 나라에서 사람도 좀 자유동 시켜보자. 여권, 비자 없이 한번 댕겨보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에이펙은 싱가포르에 사무국이 있고 3대 축은 무역 자유와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펙은 94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보고루에서 정상회의를 하면서 보고루 선언이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루 선언은 실현되진 못했습니다만 이 에이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루 선언에서 영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자유하자. 영내에서. 영내 개도국은 2022년까지 자유하자. 라고 해서 보고루 선언을 맺었습니다. 이 보고루 선언을 맺고 나니까 유럽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가 미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프랑스 대통령이 싱가포르 수상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을 시켰습니다. 연설을 시키면서 야, 아시아 국가하고 유럽하고 좀 협력하자는 방안을 제의를 해라. 라고 싱가포르 총리 보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가 프랑스 의회에 가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받아가지고 바로 EU가 오케이, 좋다.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정상회의를 하자. 라고 한 것이 바로 아셈 정상회의입니다. 아셈 정상회의입니다. 또한 에이펙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프레드 버그스탄 II 대표입니다만 버그스탄이 주장한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자. 21개 나라에 FTAP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자유화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무역의 77%가 이 에이펙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해지는 이 무역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A 정상회의는 정상회의를 하는데 매년 물론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 정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 9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상회의를 하는 개최지로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아까 우리 준하경 시장님도 경주는 중소도시 중에 유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힘이 있겠느냐.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념을 잘 알면 중소도시가 힘이 더 있는 것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개최지는 역사적 유적지나 휴양지가 대부분입니다. 수도에서 한 것은 지금 칠레나 태국의 방콕이나 이런 아주 소위 지방도시가 좀 발달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수도에서 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회의는 역사적 유적지나 휴양지입니다. 경주가 딱 여기에 적당한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에이펙의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11월 달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에이펙 2040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에이펙 2040에서는 무역, 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을 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대도시나 소도시나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특히 중소도시의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이펙은 21개 나라 정상이 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염상국 실장이 또 안보 얘기를 할 겁니다만 안전 안보가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아셈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하느냐 제주도에서 하느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아셈 회의는 코엑스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엑스가 다른 제주도보다 어떤 이점이 있느냐? 밖에서 데모를 하면 에이펙을 하면 꼭 데모꾼이 따라옵니다. NGO들이 따라옵니다. 밖에서 데모를 하면 코엑스에서는 옥상에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헬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서 헬기를 타고 날아가 버리면 됩니다. 안전 문제에 가장 완벽하다 해서 코엑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는 경호 안전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이 세 가지 노음에 적합한 도시가 경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펙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 도시이다. 아까 뭐 지사님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문화유산과 산업발전을 중심으로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최적지다. 경주에는 신월성이 있고 인근에 포스코가 있고 구미가 있고 울산이 있고 이 정상들이 오면 산업 시찰을 할 수 있는 바로 적지다. 또 준비된 에이펙 국제도시다. 또 경호 안전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앞서 시장님 얘기한 대로 천년고도 경주는 실크로드 출발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 과거에도 한반도와 세계를 소통시키는 바로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는 실크로드로서 동서교역의 출발지였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글로벌 안보 외교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4강이 다 참석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더구나 미국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년 2025년 되면 그 정상들이 경주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꾸릴 수 있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주 에이펙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부산 에이펙 할 때 2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외국 기자단도 외국인도 한 5,600명 정도 옵니다. 경주 에이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력, 훨씬 더 많은 외국 기자단, 훨씬 더 많은 외국의 기업인들이 경주에 오시게 될 겁니다. 오면 경주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8,800억, 경북에만 약 1조 원 정도, 부산 엑스포도 생산 유발, 취업 유발이 있었습니다. 고용 유발도 14,000명이 넘는 고용 유발이 있을 거랍니다. 또 도민의 자긍심, 이제 경북, 대구 경북의 신공항이 그 무렵 되면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개항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가지고 국제 관광 도시로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또 시민 의식의 세계와 선진 인프라 구축, 세계 속의 경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아까 우리 지사님이 한복을 입고 나왔다는데 에이펙은 아주 공식적인 회담 말고는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 사교 모임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할 때 보면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전통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93년에 시애틀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5년 부산 엑스포에서 한복을 입고 전부 정상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전통 남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전통 고유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고 칩니다.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의를 왜 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경주는 뭐를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며칠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천막도 겪고 호텔도 겪고 방문객도 철수하고 나면 경주는 다시 고요의 도시로 빠질 거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에이펙 이후에 경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이펙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정착의 터닝포인트로 예컨대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첨단 기술의 도시, 원전, 문무대학 연구소,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등 해서 첨단 기술의 도시로 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천년고도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서 경주가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에 갔더니 여러 가지로 기업하기 좋더라. 도의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 의장도 그렇고 전부가 아주 기업에 친절하고 열렬하더라 라고 해서 기업인들을 감동시키는 도시,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투자를 들고 경주에 와서 기업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첨단 기술도시, 다시 오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경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라벌 천년의 시간여행,
2025년까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 일정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은 맞춰질 겁니다. 신라 역사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가 여러 가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일정과 에이펙은 맞춰질 겁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랍을 천년 시간 요소 또 그 일정에 맞춰질 겁니다. 다문화, 평화, 혁신의 서랍을 미래가치도 그 일정에 맞춰질 겁니다. 경주는 다시 한번 에이펙 도시로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로서 최적의 도시입니다. 또 경주는 에이펙을 유치한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에이펙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이펙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치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에이펙을 하면 수만 명의 외국 기자단들, 기업인들, 정상들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오게 됩니다. 와서 경주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도쿄가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일본이 G2가 됐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G2가 됐습니다. 그때 이 도쿄 올림픽은 64년이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일본은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쿄는 오아시스 운동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오아시스 운동은 도쿄 올림픽에서 오아시스 운동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자를 딴 겁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자를 딴 겁니다. 시스레이마스 시를 따고 스미마센을 딴 겁니다. 오아시스 운동을 벌여서 친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비춰진 것은 도쿄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라는 것이 각인이 박혔습니다.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봉주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외국인, 내국인들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미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인 캠페인, 미소하고 인사짓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 또 언론사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경주에 에이펙을 왜 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또 경주에 무엇을 남길 거냐? 이 경주 시민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경주에 갔더니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동방에서 가장 읍등하는 도시들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들이다. 다시 가고픈 도시다. 라는 것을 똘똘 뭉쳐서 해결하면 에이펙은 반드시 경주에서 유치가 될 것이고 그 에이펙 정상회의는 성공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기조 강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역시 열심히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이 경험의 여러 노하우들 그리고 시각들까지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어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 외교부 판띠다운 국장님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could yo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판띠다운 국장님께서는 다낭 외교부에서 1998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2017 다낭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셨죠.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ính thưa ông Chu Đắc Vô, thị trưởng thành phố